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에 30대 여성이 숨진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해 66개 국제기구에서 무더기로 탈퇴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돈 낭비라는 게 이유인데 유엔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영방송 KBS와 LA 카운티 정부가 문화 공연 콘텐츠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안에 KBS 뮤직뱅크의 LA 공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6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서 헬스케어 기업 세라젬이 12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무역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당국의 총격에 사망자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항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당국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고 미네소타주는 수사에서 배제됐다며 공정한 조사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니애폴리스 거리에 차단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민당국 총격에 30대 여성이 숨진 지점 인근입니다. 이민 단속반을 막겠다며 시민들이 쓰레기통 등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사건 현장엔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의 인파가 몰려 사망자를 애도했습니다. 이른 아침 연방정부 건물 앞에선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한때 최루가스가 발사되는 등 시위대와 이민당국 요원 간의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It's clear that the ICE agents are not experienced, are not trained, and don't know what they're doing, and are escalating the situation. 트럼프 행정부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민당국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에서 이민자 단속 요원을 공격한 용의자들을 체포했다며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Whether they're here in New York City, whether they're in California, Illinois, or Minneapolis, if you are a criminal, illegal alien, we are coming to get you. 펜스 부통령도 나서 극좌 세력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이민당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Very, very difficult for Minnesotans to think in any way this is going to be fair. When Kristi Noem was judge, jury, and basically executioner yesterday.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미네소타주는 안정을 위해 주 방위군 투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이 이번엔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해서 56개 국제기구에서 무더기로 탈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엔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돈 낭비라는 게 이유인데 유엔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관 31개를 포함해 모두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대통령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엔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걸림돌로 꼽혔던 유엔 경제사회국, 무역개발회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세계자연보전연맹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감을 보여온 가치를 다루는 단체들도 대상입니다.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이들 단체는 대부분 미국의 기여금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기구가 미국의 가치와 상반되는 의제를 추진하며 수십억 달러 세금을 낭비했다 지적했습니다. 탈퇴를 통해 기여금을 중단하고 절약한 돈은 미국 우선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국제기구와 절연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편향성을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파리 기후협약 등에서도 손을 뗐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not sabotage our own industries while China pollutes with impunity. 미국이 산하기관을 무더기로 탈퇴하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결연한 의지로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미국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시몬 스틸 UN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엄청난 자책골이라며 재가입의 문은 열려 있다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군사작전을 제한하려는 민주당 주도의 연방의회 내 움직임에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은 오늘 진행된 전쟁 권한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이 다음 주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하원에서 가결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결의안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공화당 상원 5명이 반란표를 던져 공화당 내부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표결 직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을 위해 싸우고 방어할 권한을 빼앗으려고 민주당과 함께 투표한 상원 의원들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머물고 있고 상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각자 도생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와 LA 카운티 정부가 문화, 공연, 콘텐츠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규모 공연과 각종 문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영방송의 제작 역량과 지역 정부의 행정 지원이 결합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와 LA 카운티 정부가 글로벌 K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과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오늘 LA 카운티 정부 청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연 유치와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에 필요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KBS 공연 브랜드인 뮤직뱅크의 LA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LA 카운티는 헐리우드볼과 컬리시움, 소파이 스테디움 등 대형 공연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카운티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연내 개최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됐습니다. It's exciting for me as a representative of LA County to represent that diversity and make sure that we are providing all the support and resources necessary to bring things like K-pop to LA County. KBS 뮤직뱅크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 14개국에서 해외 공연을 개최했으며 북미 지역 공연 추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협력은 공영방송이 직접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이 K-팝 공연을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자금력, 기획력이 떨어지는 이 중소 제작사들과 함께 세계 무대를 개척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BS가 뮤직뱅크 월드 투어를 할 때는 이 중소 제작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신인들이 새로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MOU 체결과 라스베이거스 CES 행사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장범 KBS 사장은 KBS 아메리카를 통해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한 공적 책무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가 방송하고 있는 이곳 미주에는 250만 한인 사회,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성장하고 또 함께 단합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그 중심에 이 KBS 아메리카가 최대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KBS 본사도 KBS 아메리카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이날 협약식에서 K문화 확산의 기여를 인정하는 공로장도 KBS에 전달했습니다. 또 실무 협의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한국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2026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혁신상을 동시에 12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과 교감을 나누며 대화를 하는 반려로봇.
함께 체스를 두며 사람의 전략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돕는 로봇도 인기입니다. 올해 CES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출품한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더불어 헬스케어 제품도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 관련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Everything is new, so I think that's why we are here to bring the new technology. So I think it's great. AI solutions for healthcare in Italy are at an early stage, and here I found a complete range of solutions, well explained, and a complete ecosystem. And I was surprised because it's really a best case for us.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은 인공지능 헬스케어 부분으로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6 CES에 참가한 한국 기업들은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2개의 신상을 받았습니다. 그 12개의 신상은 AI 웰니스 홈, 그러니까 홈과 관련된 AI 관련 부분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세라젬은 앞으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술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이번 CES를 통해서 미국의 건강한 집, 일반 주거일 수도 있고 또는 실버타운 요양원과 같은 그런 건강한 공간을 미국에서 이렇게 첫 발걸음을 이번 CES를 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6 CES에서 참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것은 미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들이었습니다. 박람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무역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무역 적자 규모가 294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8억 달러인 39% 감소했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09년 6월 272억 달러 적자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84억 달러 적자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수출이 3,020억 달러로 전월 대비 78억 달러로 2.6% 증가한 가운데 수입이 3,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0억 달러인 3.2% 감소한 게 적자 축소의 큰 요인입니다. 특히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이 전월 대비 143억 달러 줄어든 게 수입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왔습니다. 이에 업체들은 재고 축적을 위해 지난해 9월 이전으로 의약품 수입을 앞당긴 바 있습니다. 무역 적자 개선세가 이어질 땐 미국의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추산해 공개하는 성장률 전망 모델 GDP 나우는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2.7%로 2%대 중후반에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유세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술업계를 중심으로 일부 억만장자들이 탈캘리포니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뉴스 비즈니스가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에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구글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연관된 여러 사업체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밖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 성향 민주당 정치인들과 전미 서비스 노조 서부 의료지부 등이 추진 중인 부유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순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에게 5%의 재산세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페이지가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고 피터 틸 팔란티어 최고 경영자도 이주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은 샌프란시스코 골드코스트에 있는 집을 4,500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 6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세가 도입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황 CEO의 현재 순 자산은 1,626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지난달 13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에 음주와 약물 운전 혐의로 총 37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CHP는 연말연시 특별 단속 결과 보고서에서 총 2,972건의 과속 티켓을 발부한 가운데 시속 100마일을 초과해 주행한 경우가 92건이었다며 과속도 여전히 주요 안전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기간 총 9,308건의 단속을 실시해 이 중 5,458건의 각종 위반을 적발해 티켓을 발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간 교통사고는 6건 발생했는데 과속, DUI, 안전벨트 미착용이 사망 또는 중상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울 맹추위 속에 우크라이나 50만 가구가 러시아 공격으로 이틀째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도심. 어둑해진 시간이지만 불빛 한 점 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주 50만 가구에 이틀째 전기가 끊겼습니다. 공습 직후엔 최대 100만 가구가 정전과 단수를 겪어야 했습니다. Вночі ворог завдав чергового удара по українській енергетиці. У регіоні продовжуються.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추가 공격 징후가 있고 주 후반부터 영하 20도의 혹한이 예보돼 있다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고의로 괴롭히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전후 안전 보장에 관한 양자 문서를 마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전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서명한 의향서는 평화적 해결 계획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군사화와 긴장 고조, 분쟁 확대를 지속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다국적군의 모든 부대와 시설은 러시아군의 군사 표적으로 간주할 거라는 경고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측 종전협상 대표인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이틀 전 유럽 다국적군 배치 계획이 발표된 프랑스 파리에 있었고 당일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오는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객을 맞이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합니다. 이에 따라 14일 0시 이후 인천 도착편 승객은 제2터미널로 입국하게 되며 같은 날 오전 7시에 출발하는 일본 오사카행을 시작으로 모든 출발편 승객은 제2터미널에서 탑승 수속 및 출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승객은 제2여객터미널 내 대한항공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이전에 따른 승객 혼선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고양이 플로시가 지난해 12월 29일 만 30살 생일을 맞으며 세계 최고령 고양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동물병원 협회 환산법 기준 사람 나이 136세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1995년 영국에서 태어난 플로시는 길고양이로 생활하다 병원 직원에게 입양됐습니다. 이후 30년간 3차례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플로시는 노화에 따른 청각 손실과 시력 저하를 겪고 있으나 여전히 호기심과 활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호소 관계자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수준의 사냥놀이 등 일관된 생활 루틴이 장수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로시는 2022년 11월 기네스 세계 기록에 현존 최고령묘로 등재됐습니다. 역대 최장수 기록은 텍사스의 크림 퍼프가 보유한 38년 3일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8주 만에 이틀 연속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나홀로 간신히 강세로 마감했던 내스닥이 오늘 셀러프 모드로 꺾인 반면 다우존스는 어제 낙폭의 절반 이상을 만회했고 S&P 500은 불과 0.53포인트 차이로 이틀 연속 떨어지는 것을 피해갔습니다. 4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전달 대비로는 늘어난 가운데 내일 발표되는 12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와 실업률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가운데 일단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투자 심리는 이틀째 중립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다우존스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온 데 따른 부담감도 일부 작용한 모습으로 이틀간 포모 현상이 잠시 실종됐음을 시사했습니다. 그 결과 개장 내내 단 한순간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스닥과 함께 기술주들의 약세는 두드러졌습니다. 매그니피선 세븐 중 4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는 11일 중 9일을 떨어지며 지난해 22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 15% 폭락한 5주 최저치로 밀렸다 반등하는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